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의혹 제기일까요? 아니면 꼼수가 깔린 정치 공세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이 기업 인사이드를 담당해 주시던 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선임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팩트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꼼수 공세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팩트 여부부터 좀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의혹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다운 계약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1999년에 네. 그 목동 현대아파트를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1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무서에 이제 5천만 원을 신고했다는 건데,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게 2006년에 이제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다운 계약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법 위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9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다 10년 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 해명은 네. 이제 관행대로 복도방에 맡겨서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네. 5월 29일 날 이제 관련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 이제 뒤늦게 확인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본인도 처음 5천만 원에 신고된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99년 기준으로 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간데 정리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부인이 공립고등학교 영어회원 전문 강사로 그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한국당에서 이제 제기한 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입니까? 예. 그렇게 변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 후보자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이제 부인이 고등학교의 영어 강사 그 지원에 이제 지원을 선정에 지원을 했는데 예. 이 토익 점수 기준이 이제 901점이었는데 네. 이 부인의 토익 점수가 900점으로 1점이 미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원 기간이 그때 정해져 있었는데 채용된 시점이 그 지원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특혜 채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인데, 그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당시에 이제 1차 공고가 나왔는데 응시자가 없다 그래요. 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공고를 다시 냈는데 그때 이제 후보자가 그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것이고 다른 응시자는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토익 점수 미달 문제는 그 부인이 그 초등학교 영어 강사로서 경력이 있었고 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한 그 영어 강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런 그 선발 과정 없이 우선 채용한다는 그때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항이 그 적용을 있었네. 받아서 된 것이지 다른 그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혜는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학원을 운영했다 이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그래서 뭐 부인이 학원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김 후보자 설명대로하면 사실 무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 학원자를 맡은 건 맞는데 본인이 그 학원을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월급쟁이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학원의 세금 관계하고는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학원 수입에 따른 어떤 뭐 세금 신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부인은. 그럼 아무튼 월급 원장으로서 받았던 월급에 대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또 납부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또 세금 탈루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데 이거하고 해당성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들 군 생활 특혜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역시 사실 무근입니다. 이거 한국당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2011년에 군입대를 했는데 입대 직후에 이제 보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소총병에서 이제 행정병 비슷한 걸로 그 당번병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군복무 후반기에 자준 휴가가 이게 뭔가 특혜가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뭐 코너링 잘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힘든 보직에서 이제 그 편한 보직으로 바뀐 거 아니냐. 당번병이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직 변경 관련해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김상조 그 후보자가 그 부대장하고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휴가 문제는 그 아들이 군복무 기간 중에 김상조 후보 가족 전체가 네.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중에 아들이 휴가를 나와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한국에 없으니까 아예 1년간 휴가를 안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제대 말년에 몰아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복무 기간 중에 총 휴가 사용 횟수가 9차례인데 네.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 2년여 동안 복무하면서 이 정도 휴가는 뭐 누구나 뭐 사용을 했다는 거고 정상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네. 그 조부가 그 기간 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2차례 또 휴가를 또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총 9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가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그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규정 위반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한국당에서 제기했죠. 예. 그러니까 2006년에 김상조 후보자가 경제기획연대 소장을 맡았을 때 네.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의 자리를 맡은 경우에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는데 이거를 이제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그런 규정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몰랐고 또 본인이 이렇게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대외 활동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고 학교도 물론이고요. 공개 활동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한 번도 사후적으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은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에서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겸직 금지 조항이 겸직의 대상이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상관없이 금지 조항이 있는 겁니까? 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명목상으로는 그 조항을 위배한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고의성이 없고 예.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시에는 청장이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경제기획연대처럼 어떤 시민단체, 순수한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사회 공익 활동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막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제기됐고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걸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위장전입 사례 아니겠습니까? 2차례에 걸친. 이 문제는 팩터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위장전입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좀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4년도 8월에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면서 주소를 거기다 둔 거죠. 네. 또 하나는 1997년에 이제 부인과 아들이 주소를 이웃 친척집으로 옮겼다는 건데 네.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 자료를 보면 그 목동 아파트 주소 이전은 당시 그 가족과 미국으로 안식년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한 편의 목적으로 네. 네? 네. 이런 경우는 현행 주민등록법상으로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법위반이 아닙니다. 법위반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경우는. 그 두 번째 주소 이전은 당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인데 네. 부인이 갑자기 지방 정근 발령을 받았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을 시골로 데려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웃 친척집에다가 맡겨서 학교를 다니도록 하려고 주소를 일단 이전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게 초등학교 아들 두고서 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17일 만에 부인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네네. 주소도 이제 원위치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흔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장전입이 비난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투기고, 하나는 자녀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건데, 그렇죠. 이 김 후보자의 경우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주소 이전은 법위반 자체가 아니고, 예. 이 부인의 지방 정근에 따라서 따른 것도 이 투기나 명문학교 이 입학과는 무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짧고. 예. 그래서 청와대도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냈고요. 네. 또 물론 야당에서는 위장전입이면 다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늘 방송에서도 네. 그 김상조 후보자의
그 위장전입 두 건은 내용을 보니까 문제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요. 지금 그 곽정수 기자는 김상조 후보자 해명에 기초해서 이거 뭐 크로스 체크를 하신다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방송을 통해서. 자, 그러면 가지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중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지금 그 정리해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종합해 보면 전체 의혹 제기가 9건인데요. 예. 후보자가 명백히 사실무근이라고, 물론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얘기가 나중에 사실인 걸로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요. 일단은 이제 후보자의 설명을 일단 믿는 게 순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군무부 특혜라든가 그 외에 이제 고액 기업 강연료 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부인 강사로 그 특혜 채용했다든가 또 그 학원 관련 탈세 의혹 이런 4가지는 사실무근으로 이제 해명이 됐고요.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 위반이 아닌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문제도 그렇고 그 해외 연수시 주소를 자기 소유로 돼 있는 아파트로 임시로 이전해 놓은 거 두 가지는 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법 위반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되긴 한데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게 아까 부인 정근으로 아들 주소 옮긴 것하고 그다음에 겸직금지 대학 규정 위반한 거 그게 2가지고요. 나머지 한 건이 있어요. 그 논문 자기 표절 문제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악의적 목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자기 표절한 거는 대부분 그 논문 실적을 부풀리거나 외부 어떤 그 연구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3건이 지금 그것도 2006년도 논문 표절건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기 이전인 2005년, 2006년 초반기에 3건이 있는데 이게 그 연구 실적 과장이나 혹은 연구비를 받기 위한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 정리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정수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 김상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그런 팩트에 근거한 그 정당한 의혹 제기인 측면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야당과 보수 언론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거의 파상 공세 양상으로 벌어지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런 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 어떤 집중적인 의혹 제기 배경에 이 재벌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계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국회의원 그 사무실로 아는 쪽으로 몇 군데 연락해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사실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김상조 후보자가 아시다시피 20년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운동하면서 재벌개혁 전도사, 재벌 심지어 저격수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 등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경제개혁 공약을 이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재벌들이 긴장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재벌들로서는 특히 이제 김상조 후보자로부터 이 지속적으로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이런 특정 재벌들, 이런 재벌들로서는 이 김상조 후보자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안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고는 한국당하고 보수 언론, 조선일보 이런 등 여기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친재벌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그 차후 역할에 따라서 지금 정부와 재계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넘어선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곽정수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이나 설명에 기초해서 또 이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이나 설명에 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다면 또 국면은 새롭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함께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김상조 그 후보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2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해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역시 청문회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팩트 얘기는 주장은 없다고. 결국은 사실관계가 뭐냐가 명백히 가려지면 모든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원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뭔가 이 특혜 채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예, 그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당시에 이제 1차 공고가 나왔는데 응시자가 없다 그래요. 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공고를 다시 냈는데 그때 이제 후보자가 그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것이고 다른 응시자는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토익 점수 미달 문제는 그 부인이 그 초등학교 영어 강사로서 경력이 있었고 네. 또 교육청에서 실시한 그 영어 강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런 그 선발 과정 없이 우선 채용한다는 그때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조항이 그 적용을 있었네. 받아서 된 것이지 예. 다른 그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특혜는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학원을 운영했다 이 인가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그래서 뭐 부인이 학원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역시 김 후보자 설명대로하면 사실 무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 학원자를 맡은 건 맞는데 네. 본인이 그 학원을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월급쟁이였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학원의 세금 관계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 해명은 네. 이제 관행대로 복덕방에 맡겨서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네. 5월 29일 날 이제 관련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 이제 뒤늦게 확인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본인도 처음 5천만 원에 신고된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99년 기준으로 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간데 정리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제기된 문제가 부인이 공립고등학교 영어회원 전문 강사로 그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한국당에서 이제 제기한 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입니까? 예. 그렇게 변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 후보자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이제 부인이 그 고등학교의 영어 강사 그 지원에 이제 지원을 선정에 지원을 했는데 이 토익 점수 기준이 이제 901점이었는데 네. 이 부인의 토익 점수가 900점으로 1점이 미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원 기간이 그때 정해져 있었는데 채용된 시점이 김상조 후보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중에 아들이 휴가를 나와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한국에 없으니까 아예 1년간 휴가를 안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제대 말년에 몰아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복무 기간 중에 총 휴가 사용 횟수가 9차례인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 2년여 동안 복무하면서 이 정도 휴가는 뭐 누구나 뭐 사용을 했다는 거고 정상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그 조부가 그 기간 중에 사망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2차례 또 휴가를 또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총 9차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가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그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규정 위반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한국당에서 제기했죠. 그러니까 2006년에 김상조 후보자가 경제기획연대 소장을 맡았을 때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의 자리를 맡은 경우에 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는데 이거를 이제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상조 후보자는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학원 수입에 따른 어떤 뭐 세금 신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부인은. 예. 그럼 아무튼 월급 원장으로서 받았던 월급에 대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또 납부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또 세금 탈루라는 게 핵심 키워드인데 이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들 군 생활 특혜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역시 사실 무근입니다. 이거 한국당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2011년에 군입대를 했는데 입대 직후에 이제 보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소총병에서 이제 행정병 비슷한 걸로 그 당번병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군복무 후반기에 자준 휴가가 이게 뭔가 특혜가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뭐 코너링 자리에서 뭐 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힘든 보직에서 이제 그 편한 보직으로 바뀐 거 아니냐. 당번병이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직 변경 관련해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김상조 그 후보자가 그 부대장하고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휴가 문제는 그 아들이 군복무 기간 중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의혹 제기일까요? 아니면 꼼수가 깔린 정치 공세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이 기업 인사이드를 담당해 주시던 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아니면 꼼수 공세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팩트 여부부터 좀 갈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의혹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다운 계약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1999년에 네. 그 목동 현대아파트를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1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무서에 이제 5천만 원을 신고했다는 건데,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게 2006년에 이제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다운 계약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법 위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9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다 7년 전이니까. 예. 예,